범죄 심리학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범죄 이면과 또 뒷얘기 뭐 이런 얘기들을 흥미진진하게 나눠보겠습니다.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님과 함께 크리스탈 마인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그냥 이 제목 쭉 밀고 가려고요. 네. 크리스탈 마인드. 네. 자, 일단 그 첫 번째 주제는 개구리 소년 이게 타살이 아니다라고 한번 정해봤는데 이게 뭔 소린가 싶네요. 일단 이 사건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91년 3월 26일에 대구의 성서초등학교 어린이 5명 이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간다고 집을 나섰다가 2002년에 마을 인근 근처에 있는 산 중턱에서 유골로 발견된 그 내용이었는데 당시에는 법의학팀이 이거 타살로 잠정 결론을 냈었던 건데 일단 이 얘기를 좀 하기 전에 교수님께서도 이 사건, 이 미제 사건이 가장 좀 해결하고 싶은 사건이라고 언급을 하셨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다 이러한 얘기고요. 네네. 이게 이제 사실은 미제 사건으로 가면 안 되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5명이 지금 나오지만 사실은 아주 뭐 계곡이 우거진 산이 아니고 그냥 일반 이제 어떤 뭐 동네 이 뒷산. 마을에서 있는 뭐 뒤에서 산책 많이 나가는 어른들은 이제 산책을 잘 하곤 하던 나지막한 해발 고도가 뭐 300m? 사실 높지 않거든요. 거기서 아이들이 실종이 됐다는 건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아이들을 찾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이제 시신이라도 발견을 하게 된 그 시점은 자그마치 11년. 그렇습니다. 10년이 훨씬 넘은 이제 시점에 2002년이요. 네, 거기다가 이제 5명이 한꺼번에 실종된 애들이 발견이 되다 보니까 지금 같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뭐 수색의 방식이 굉장히 과학화됐고 사실은 탐지견들을 만약에 활용할 수가 당시에도 있었으면은 야산의 탐지견, 뭐 아이들 이제 냄새 추적하는 뭐 몇 마리만 있었어도 지금 충분히 그 확인할 수가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가 왜 미제가 됐는지 사실 굉장히 의문스러운 사건입니다. 네. 개구리 소년 이건 참 이상한 거지. 개구리 소년들 미스터리로 끝나나 등등 의견 주십니다. 계속 의견 주시고요. 근데 저희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최근에 당시에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그리고 이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 이거 타살이 아니라 저체온증으로 아이들이 자연사한 거다. 뭐 이런 주장을 내놓으면서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뭐 범행 동기가 뭐 있냐? 살해 도구라도 나왔어? 그런 것도 없잖아. 뭐 이런 것들도 근거로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대구에 이제 그 강력과장 하신 분, 옛날에 이제 당시에 현장 수사관이셨던 분하고 이제 언론사의 그 뭐 신문사 기자가 결국에는 지금 책을 한 편 냈는데 그 안에 저체온증으로 인한 자연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제 그 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연사일 개연성 중에 결국은 만약에 타살이었다면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발견된 2002년도부터 굉장히 많은 과학 수사의 노력들을 했고 결국 아이들의 시신에 남은 흔적들을 가지고 이것은 이제 어떤 특정한 범행 도구에 의한 타살의 흔적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름대로 점정적으로 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분들은 전혀 그게 아니고 저체온증으로 인한 자연사다. 그럴 가능성을 지금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기존에 하던 수사의 그 향방하고는 완전 이제 180도 다른 결론에 도달하다 보니까 지금 다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죠. 네. 그리고 저 과거에 타살 결론을 잠정 냈었을 때 근거 중에 하나가 두개골 손상이었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 법의학 팀에서는 이제 이게 생전에 생긴 상처다. 그래서 이거를 타살 사망의 원인으로 보겠다라고 하나 근거를 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당시 강력과장 하셨던 분 그분께서 이거 숨진 후에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돌에 찍힌 자국일 수 있다라고 해서 아예 그냥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목이 지금 가장 아마 그 당시에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사진에 저렇게 이제 V자나 아니면 디귿자로 아주 예리하게 파손된 두개골의 흔적들이 있어가지고 전내 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두개골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되지 않잖아요. 물론 뭐 아이들의 두개골이니까 이제 어른들만큼 단단하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그 파손된 그 모양이 저게 사실은 그냥 돌로 맞아가지고 파손되기에는 지금 저 V자 모양이나 지금 T자 같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저게 굉장히 예리한 이제 어떤 물품에 의해 가지고 파손
훼손된 타살 흔적 아니냐 이렇게 예. 이제 당시에는 그것도 이제 뭐 당시 아주 유명했던 법의 감식팀에서 경북대 의대의 이제 예. 법의학팀에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던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떤 비가 많이 오다 보면 날카로운 돌들이 이제 굴러 떨어지다가 이미 사망한 아이들의 머리에 부딪혀서 뭐 사후에 저와 같은 흔적들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면서 지금 이제 이 장소가 아이들이 한꺼번에 5명이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이제 폭포주의이기 때문에 예.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넘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주변에 있던 바위돌들이 이제 떨어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흔적일 개연성에 대해서 이제 제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당시에 이 유골이 발견됐던 근처에 그 옷이 이렇게 묶여 있었다고 몸에 했는데 이제 묶여 있었죠. 예. 네. 근데 이게 또 강제로 묶은 게 아니라 애들이 추워서 직접 묶은 거라는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때 3월에 실종이 됐었던 걸로 지금 나오는데 네. 이때 추워서 5명이 한꺼번에 또 그 자연사를 해? 이런 게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뭐 일교차가 심하니까 네네. 밤이 되면 뭐 추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3월 26일이었거든요. 예. 아이들이 실종된 시점이 네. 그때가 기온이 영상 5도였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5도에서 아이들이 사실은 5명이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네. 사실 행동 통제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렇죠. 예, 아이들을 키워본 어르신들은 다 아시겠지만 네네. 아이들이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의한 장소에서 5명이 가지런히 있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너네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어라고 해도 안 듣는데 가만히 안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있었는데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분의 이제 그 추론은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저체온증에 빠져서 하나 둘씩 의식을 잃어가면서 그런데 이제 의식을 잃은 이제 이유는 저체온증이라서 추우니까 예. 아이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뭐 발목에도 묶고 머리에도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러나 이제 그게 그럴 개연성이 높을까요? 아니면은 체육복으로 발목이 묶였을 개연성이 높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 어떤 예. 인식의 차이를 갖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예. 좀 유족들도 굉장히 이 주장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데 좋아요. 뭐 어떻게 뭐 사망 경위가 됐든지 간에 일단 아까 말씀하신 이 발견된 장소가 와룡산 여기가 집 근처래요. 그리고 지리가 여기가 뭐 정말 뭐 험해서 뭐 못 가는 데도 아니고 또 산 자체도 한 300m 제일 높은 데가 뭐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야트막한 뒷산, 동네 뒷산 이 정도 돼 보이는데 여기에서 조난을 당한다고요? 글쎄 이제 그게 그 대목이 참 예. 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네네. 그 당시에도 이제 진술들이 네. 이 와룡산은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몰려다니면서 개구리 알 채집하러 그래서 네네. 개구리 소년들이라는 네네네. 그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 정도로 아이들이 늘상 뛰어놀던 장소인데 네. 거기서 갑자기 조난을 당했을 개연성이 도대체 있느냐 예. 이런 부분에서 지금 부모님들이 네. 뭐 당시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셨던 부모님들 중에 이제 생존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네. 그분들이 지금 이제 문제 제기를 오히려 반박을 하시고 계신 상태인 거죠. 예. 그렇죠. 뭐 저만 해도 뭐 10살 때 동네 친구들하고 그런 거 많이 하러 다녔거든요. 네. 저도 이제 학교를 저 지방에서 나왔는데 뭐 그렇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 사건이 뭐 여러 가지 뭐 정황, 개연성, 근거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도 있지만 애초에 수사를 시작할 때 그 초동 수사가 굉장히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마을 주민들이 납치했다더라, 뭐 암매장했다더라, 그다음에 뭐 온갖 유언비어들이 이게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게 수사 초점이 어떤 상황이 아니라 단순 뭐 가출, 뭐 집을 나간 거 뭐 이런 걸로 좀 맞춰지면서 시작부터 좀 꼬인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네, 뭐 그 당시에는 이제 부모들이 또는 이제 가족들을 잘 못 찾겠다 하고 실종 신고를 내면 네네. 거의 대부분이 자발적 가출로 가정을 많이 했었던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 혐의를 두고 이제 뭐 실종된 사람을 찾아 나서거나 네. 그러지를 않던 시절이다 보니까 네네. 지금 이 아이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5명이 집단 가출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실상 집단 가출을 염두에 두고 기다려 보시라 하면서 초등수사 단계에서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됐고요. 그래서 뒤늦게 아까 뭐 찾기 시작한 그 시점은 한참 뒤입니다. 부모님들이 막 이제 불평을 하시니까 가출의 사유가 없다 하여 그래서 뒤늦게 이제 저렇게 사실 그 여러 사람들을 네. 이제 풀어가지고 저렇게 이제 찾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굉장히 제한된 구역만 예. 수색을 했던 것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당시에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던 그 뭐 뒤늦게 이제 시신이 발견되고 난 다음에 예. 그리고는 또 한참 뒤에 미제 사건 전담팀이 생기면서 이 사건이 한번 뚜껑이 열려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2007년 정도 됐던 이제 시점 인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그 이후군요. 네네. 그 이후에 최근에 이제 미제 사건 전담팀에서 다시 이 사건을 재수사를 시작을 할 때 이제 주목했던 것은 주변에 부대가 있었다라는 진술이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군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제 군부대까지는 조사를 안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산에 놀러 갔다가 네. 이제 일종의 지금처럼 이렇게 불행한 뭐 사건이 일어났는데 군대와의 연관성은 당시에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에 하나 뭐 그런 이제 어떤 군과 연관된 네. 그런 구성원에 의한 타살이라면 네. 당시에는 도저히 용의선상에도 떠오를 수가 없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랬겠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애초부터 좀 스텝이 꼬인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근데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만약에 최근에 발생한 사건이었다고 하면 이게 미제로 안 갔을 거다. 그래서 더 안타깝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그 저 화성 연쇄살인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이 저 DNA 분석 이걸로 네. 이제 용의자 막 찾아내고 있는데 이 사건은 그렇게 접근하기 좀 어렵나요?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려운 게 지금 이제 증거물들이 지금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건데요. 물론 뭐 화성 연쇄살인보다 이건 더 앞쪽에 일어났던 91년도 사건이니까 그렇습니다. 뭐 상당히 뭐 오래된 사건이긴 한데 네. 그런데 이제 그 재수사의 시점이 지금은 어렵지만 만약에 증거물이 그래도 좀 있었던 시점, 예컨대 지금 시신이 발견된 시점이 2002년도잖아요. 예, 예. 그 정도 시점에 만약에 지금과 같은 DNA 기술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저 아이들의 이제 시신에서 발견된 저 옷가지들이 있잖아요. 예, 예, 예. 만약에 누군가가 아이들의 체육복을 벗겨가지고 발목에다가 뭐 이렇게 줄처럼 만들어서 이어가지고 발목을 묶었다면 네네. 5명의 아이들이 모두 도주하지 못하게 5명의 뭐 발을 이렇게 교대로 쭉 묶었다면 그러면 거기에 그 묶는 과정 중에 뭐 살점이 떨어져 나올 수도 있고 피부의 그렇죠. 조직이 뭔가 묻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이춘재 사건에서도 지금 이제 거들에 묻은 범인의 땀에서 검출된 DNA였어요. 아, 그렇게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DNA 기술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그러네요. 만약에 지금과 같은 기술이 2002년도에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에 적용될 수만 있었다면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저와 같은 여러 가지 이제 결국 증거물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저기서 무엇인가가 나왔을 거라는 거죠. 범인을 뭐라도- 특정할 수 있는. 그렇죠. 땀까지도 분석이 가능한 거면 정말 뭐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슈터링님, 안타까운 미제 사건인 개구리 소년 사건이네요. 저도 이수정 교수님처럼 꼭 밝혀지길 바라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라고 올려주십니다. 자, 근데 지금 타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당시 이제 수사했던 경찰 김 전 총경 이미 이제 2007년에 유족들에게 한 차례 아이들이 타살이 아니다라는 식의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하는데 이걸 왜 좀 늦게라도 편지를 보냈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네. 지금 이 이제 성서 초등학교 근처 경찰서겠죠. 네네. 여기서는 사실은 대구 경찰청 포함 굉장히 이 사건이 센세이셔널하고 네. 이게 이제 결국은 미제가 되다 보니까 어떤 굉장히 큰 사회적 부담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 5명의 아이들 실종된 아이들의 부모님들 중에 굉장히 이 아이들에 대한 오랫동안 이제 어떤 뭐 의혹을 제기하면서 네. 당시에 이 지역에는 뭐 부모들끼리 싸움도 있었고 또 이제 용의자를 부모로 특정을 해가지고 그 부모님을 온 동네 사람들이 뭐 여하튼 여러 가지 불행한 사태가 있다 마녀 보니까 사냥을 했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아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사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뭔가 이 그 뚜껑을 덮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당시에 했던 것 같아요. 예, 마침표를 찍어야 지금 이 실종된 아이들의 부모님이 더 이상 아이들을 찾지 않으면서 단념하시겠구나. 이런 어떤 필요 때문에 2007년도에 유족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대요. 지금 이 그 김 전 총경님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에 수사 경찰이 당시의 사건을
이제 다시 회상을 시키면서 자연사다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2007년도에 이미 네. 뭐 지금 폭풍우를 피하려고 네. 계곡에 서로 옹기종기 끌어안고 있다가 한기가 들어서 꼼짝 못하고 사망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타고난 운명으로 이것을 아이들의 죽음을 생각을 하시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시길 바란다 하고 그때 이미 편지를 쓰셨던 적이 있답니다. 네. 하여간에 지금 파라다이스님께서도 개구리 소년들 부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기를 하는데 네, 뭐 이 미제 사건이 해결될 가능성이 뭐 얼마나 될지는 한번 뭐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뭐 영구 미제 사건이라는 표현도 일부 쓰잖아요. 그 영구 미제라는 게 사라지고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저에게 큰 벌을 내려주세요입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김병찬 사건인데 검찰이 일단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그 검찰의 구형, 무기징역형 내려달라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양형이다. 네. 뭐 물론 뭐 이제 선고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다음 네. 달에 이제 선고를 한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네네. 무기징역이 유지될지 아니면 유기징역으로 변경될지 그런 부분은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예. 사실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고요. 예. 그리고는 이제 부모님께서 유족들께서 뭐 너무 안타깝다 보니까 이제 사형을 이제 구형을 해달라고 호소를 예. 끝까지 하셨던 그런 사건이기도 그렇습니다. 한데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일반 살인이 아니고 보복 살인으로 지금 이제 기소를 했고요. 네네. 보복 살인의 경우에는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현저히 높습니다. 네네. 비난 동기 살인으로 뭐 적어도 한 15년에서 20년 정도는 형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선고 형량이 줄어든다, 일반적으로는 구형량보다 줄어든다 손 치더라도 예. 꽤 뭐 한 2, 30년 거뜬하게 나올 수 있는 이런 선고 형량이 다음 달에 선고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나 어쨌든 검찰에서는 현재 무기징역을 구형했고요. 네. 그리고 20년 전자발찌 착용, 보안 처분까지 그렇게 청구를 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제가 같이 여쭤볼게요. 일단 이게 김병찬이 검찰 그 무기징역 구형 이후에 재판부에게 지금 제목 나오는 것처럼 저에게 맞는 큰 벌을 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이 구형에 앞서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그런데 선임한 변호사는 12명이나 된다고 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네네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선임한 변호사가 12명인데 이 변호사 중에 이제 일부가 법원에다가 정신감정을 신청을 하는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뭐 정신감정의 이유는 김병찬이 지금 저 사람 이름이 이미 신상 공개가 돼서요. 네네. 김병찬이 정신적으로 비이성적인 행동을 할 때가 가끔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상인지 여부를 감정을 좀 보내고 싶다 이런 부분까지 지금 변호사는 변호사들대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네. 목적으로 아마 12명을 선임을 했겠죠. 예, 12명 진짜 굉장히 많은 숫자고. 비용도 그럼- 많이 들겠죠, 진짜. 예. 네. 그러면 왜 큰 벌을 내려달라고 얘기를 한 걸까요? 이것도 하나의 전략인가요? 뭐 반성의 의지를 피력하면은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더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상당히 그 세계에서는 뭐 관행처럼 받아들여지는 룰이라서 그런 시도를 했던 것 같으나 예. 그러나 이제 뭐 진짜 반성을 하고 있는 건지 네. 아니면은 지금 일시적으로 그런 뭐 의견을 피력한 건지 그것까지는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 재판 중에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범행 당시에 CCTV를 보니까 이 김병찬이 이 피해자를 여러 번 흉기로 이제 가해를 했는데 주저앉아서 쓰러져 있었는데도 다시 범행 장소를 빠져나가려다가 다시 돌아가서 또 가해를 했다고 합니다. 이 굉장히 잔혹한 그렇습니다. 예. 네, 이게 지금 사실은 오늘 이제 오늘이 아니죠. 네. 이제 뭐 구형할 때 이제 재판정에서 알려지게 된 사실이라 가지고 예. 유족들조차 이 CCTV 내용을 보지를 못하셨대요. 아. 그래 가지고는 이제 CCTV에 찍힌 장면이 플레이가 돼 가지고 네. 이제 거기 나온 내용이
마구 흉기를 휘둘러 가지고 결국 피해자가 주저앉아서 뭐 전혀 반응을 못하고 예. 거의 쓰러지다시피 했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 중단하고 도주하거나 이래야지 일반적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뭐 발걸음을 옮기던 와중에 방향을 바꿔서 다시 피해자에게로 돌아가서 그러니까요. 다시 흉기를 휘둘러서 네네. 결국에는 이제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그래서 결국은 발견이 됐고 이 그 병원에서 사망을 하십니다. 네. 119에 이제 실려 가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돌아가지 않고 도주를 네네. 하면서라도 만약에 지금 아까 뭐 큰 벌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만약에 자기가 했던 행동 뭐 우발적으로 했다 손 치더라도 정신이 든 다음에 아 내가 무슨 짓을 했나 하는 생각이 틀림없이 도주하는 와중에 들 텐데 네네. 그럼 119에다가 신고를 만약에 했었으면은 그렇죠. 그러면 지금 조금이라도 이제 그 좀 희망이 그렇습니다. 사망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는데 네. 문제는 안 그렇게 했잖아요. 더군다나 흉기를 미리 준비했거든요, 이 네. 친구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과연 주장할 수 있는 건지 그 대목이 아마 가장 첨예하게 다투게 될 겁니다. 저런 사람은 반성이란 걸 모를 듯 하시고 기업인이 휠체어 타는 거랑 비슷한 수법이네요 하시고 전자발찌도 끊지 못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십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본인은 우발적으로 했다. 하지만 범행 전날에 뭐 흉기나 이런 모자 이런 것들을 좀 용의주도하게 준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본인은 끝까지 계획적인 살인 아니었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일단 검찰이 무기징역형을 구형을 했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또 입장이 나올지 상당히 주목되는 사건입니다. 자, 이수정 교수님과 함께하는 크리스탈 마인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